안녕하세요. 인생은 역시 끝까지 가봐야 승자, 실패자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 제가 그 말이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힘들게 자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밑바닥에서 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제 주변에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로 승부를 봤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너는 애가 일이나 하지 책은 왜 보는 거니? 라고 할 때도 저는 뭐가요? 저도 공부해서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요. 하면서 밤에도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생활에서도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학교를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 주변에서 생각보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엄청 신기했지요. 와, 이렇게 장사만 잘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때 잠깐 제가 창업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같이 일하기로 했던 친구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장사에 대한 꿈이 생겨났지요. 머리는 빡빡이에 힘쓰는 것을 잘하던 시골 청년인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되게 순수했어요. 남들이 제 얼굴만 보고 너는 진짜 여자들 아주 휘어잡겠다. 엄청 인기 많겠는데? 라고 할 때마다 전 저 한 번도 여자 만나본 적 없어요. 제가 인상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얼굴인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못 붙이는 쑥스러운 남자거든요. 라고 말했지요. 그런 쑥스러운 총각 중에 한 명이었던 저의 마음에 쏙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한참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코트를 입고 분홍 색깔 목도리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본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지요. 저는 와,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도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와, 하면서 저는 입을 떡 벌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쿵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까 했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았고 저는 결국 끙끙 앓다가 그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것을 놓치고야 말았지요. 그렇게 저는 신기루처럼 만난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어요. 이 여자에 대한 존재를요. 그 후 까맣게 잊은 채 현실 인생을 사느라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저에게 발생한 겁니다. 제가 우연히 배달 간 집에서 그녀가 음식을 받은 거였어요. 제 친구가 야야 상철아, 너 지금 시간 있냐? 내가 오늘 배달 알바 가는 날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병원 갔다 오면 거기 가게까지 도착 못할 것 같아.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너가 대타 좀 띄워줘. 야, 오토바이 무서운데 그거 잘못 운전하다가 인생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좀 그런데. 야, 그냥 좀 해줘라고, 상철아. 니 내 친구 아니냐? 하면서 친구가 저에게 하루 대타를 부탁했거든요. 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게 된 배달이라서 마음에 품었던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잣집 대한민국 최고 노른자 땅에서 사는 그녀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배달복을 입고 배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었지요. 차마 연락처를 물어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저는 눈만 간신히 마주치면서 다 드시면 그릇 앞에 놔주세요. 수거해야 해서요. 라고 말을 한 뒤 힐끔 그녀를 보고 살짝 웃으며 후다닥 그곳을 나왔습니다. 천사 같은 그녀도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배달을 다시 하러 가게 되었고 저녁 8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다시 그 동네에 그릇을 회수하러 갔지요. 터벅터벅 그 집 앞을 걸어가며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이 나는 마지막 배달일인데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그 집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걸어오는 걸음소리 듣고 여기 그릇 씻어놓은 거 가져왔어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어, 네, 네. 혹시 CJ 물류창고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눈 내리는 날 막차 기다리고 있지 않으셨어요? 어머,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때 되게 젊은 사람이 물류창고 앞에 있어서 저도 인상 깊었거든요. 신기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는 짧지만 잠깐의 담소를 나누었고, 그때 저는 진짜 소심한 저였지만 무슨 정신이었던 것인지, 어, 저 정말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알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를 물어봐도 될까요? 만약에 부담스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여기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 온 거라서 저 때문에 여기서 음식 안 시켜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서 라고 말을 하니 그녀가 아주 흔쾌히 웃으면서 저에게 그래요. 번호 당연히 줄 수 있죠.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하며 볼펜으로 저의 손에 자기 번호를 적어 주었어요. 간질간질한 볼펜 느낌. 저는 손 안에 있는 그녀의 핸드폰 번호가 땀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오토바이 겨울 장갑에 손도 안 놓고 그냥 막 달렸어요. 손에 동상이 걸릴 것만 같아도 그저 행복하고 웃음이 배실배실 나왔지요. 그렇게 가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바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나중에 저랑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해요. 라고 보냈고, 그때부터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꿈에 그리던 연애를, 첫사랑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또 즐겁던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마 말도 안 나오고 그녀 앞에 있으면 얼굴은 발그레해지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뜬 저는 그녀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참 착한 그녀는 나는 그냥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로도 참 좋아.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최대한 없애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았지요. 그녀는 물류창고에서 본 저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했어요. 약간 시골 청년처럼 순박하게 생겼으면서 뭔가 야생동물처럼 거친 느낌도 있고 살아남으려고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웃기고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느낌이 통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보란 듯이 애틋하고 행복하게 사귀었어요.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역시 젊은 시절 저의 꿈이었던 창업이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사실 그녀와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제를 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당신이랑 계속 만나려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래서 금전적으로 되게 욕심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요식계 창업이 있거든. 그거 한 번만 도전해보고 딱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접고 공무원 준비할게. 라고 하니 그녀는 당연히 당신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걸 도전해 봐야지. 당연한 걸 왜 물어, 자기야. 나는 당신이 뭘 하던 응원할 거고, 그리고 당신이 설령 사업하다가 망했더라도 나는 당신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라서 우리의 연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하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 미소가 얼마나 천사 같던지요.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전에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창업 동아리 친구와 야, 요즘은 웰빙 시대인 거 알지?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칼로리 낮으면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 찾잖아.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해보자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가 생각을 해낸 게 해초 월남쌈과 차돌박이 구이였어요. 해초 월남쌈은 여자들이 가볍게 먹기 좋은데 양도 많아서 푸짐하면서도 칼로리도 없어서 엄청 좋았지요. 그리고 차돌박이 구이는 값이 나가면서도 맛있고 양이 적어서 남자들이나 회식하는 손님들이 순식간에 많이 시켜서 저희 쪽에서 수익성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공무원 청사랑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큰 권리금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 친구네가 잘 살아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저는 아르바이트하고 여태까지 창업 공모전하고 경험한 것들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래, 처음 한 창업치고 처음부터 잘 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적자만 면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냥 초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거기 근처 직장인들의 입맛을 강타했어요. 특히 해초 월남쌈이랑 1인 월남 도시락이요. 초반에는 떼돈을 벌고 저와 여자친구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자기야, 우리 1년만 있다가 결혼해도 되겠다. 정말 대박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욕심을 낸 동업자가 제 뒤통수를 치고 저 몰래 저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고 권리금이 높아서 바로 팔려버린 그 가게는 저도 모르는 새벽에 물건이 다 비워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업자가 거기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저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메뉴와 간판을 똑같이 이동해서 마치 이전한 것처럼 꾸민 거였지요. 저는 별 난리를 다 쳐보아도 동업자는 저의 모습을 귓등으로도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충격받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결국에 저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떼돈 벌어도 마지막에 동업자가 다 뒤통수 치고 돈 들고 날라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자기야, 기죽지 마.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이제 마음을 좀 추스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나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더 이상 나의 꿈만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그래 하면서 저는 결국 창업이라는 꿈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저와 잘 맞는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일은 저랑 성향이 정반대였지요. 하지만 잘나리 잘난 아내 처가댁 식구들의 수준에 제가 맞추려면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거고 1년간 매진하니 9급은 붙게 되었어요. 하지만 9급 공무원으로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는 심히 힘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자기야, 진짜 대단해. 9급 공무원 붙은 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당신 멋져. 우리 이제 더 이상 결혼하는 거 지체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자. 라고 제게 먼저 청혼을 한 겁니다. 저는 아니야 여보, 내가 청혼할 거야.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못난 나를 항상 조건 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정말이야. 비록 내가 가진 거는 지금 당장 없어도
언젠간 정말 당신이 나 때문에 한 고생들 다 상쇄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복 보따리를 가져와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결혼을 기약했어요. 하지만 역시 처가댁 쪽에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들어왔지요. 굉장히 저에 대한 공격이 심했어요. 잘난 집안인 처가댁에서 어머님이 아이고 무슨 구급 공무원을 너 남편으로 데리고 와. 너 정말 미쳤어? 엄마가 너 이러라고 공부시키고 미대 보낸 거니? 아우 진짜 미친다 미쳐. 이런 게 어딨어. 엄마 답답해서 죽겠어 진짜. 이건 아니지. 아이고 구급이 웬 말이야. 어디서 명함 내밀기도 힘들어. 5급 공무원 사무장도 아니고 구급은 개나 소나 다 하고 고졸 출신도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여친을 타박했지만 여친은 엄마 나 장난으로 심심해서 이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결혼 결심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이 사람 만나기로 결심할 때부터 나 각오했었거든? 가난이나 조건 따위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이게 나의 결심이었어. 이 남자 처음 봤을 때가 물류창고 앞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우리 집에 짜장면 배달 왔을 때였어. 그런데 그 악조건 다 무시하고도 이겨내고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는 사람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야. 정말 사람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제발 그거 알아줘, 엄마. 딸내미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뭐 하나 부탁한 적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나 이 사람이랑 교제한 시간 절대로 짧지 않아. 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밀고 나갔고 결국에 저희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행복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가댁에서 명함 하나 내밀 것 없는 제가 조금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동서가 5급 공무원 동서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왔을 때는 장모님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처지가 무척이나 비참해졌습니다. 아이고 맞삼이라는 사람이 9급 공무원이고 막내 사위가 5급 공무원이니 이 어찌 안 웃을 수 있니 진짜. 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고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7급 볼 생각은 없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9급은 아니잖아.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자 아내가 엄마 대놓고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엄마 계속 그럴래?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야 엄마? 라고 하면서 아내가 제 자존심이 상하려고 할 때마다 중간에서 쉴드를 잘 쳐주었지만 그래도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계속 무시받고 그런 꼴이요. 남자로서 딱 능력 있게 든든하게 아내를 잘 지켜주고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님이 저에게 아니 막내 사위가 온다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지. 맞사위가 9급이니 자네도 참 민망하겠어. 정 그러면 저기 뒤에 창고방에 있다가 막내 사위 나가면 그때 집에 들어오던가. 라고 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제가 창피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각인을 시켰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무슨 동서가 오는데 직업이 당당하지 못하니 창고에 누워있으란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제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결국 저는 어머님, 저는 제 직업 안 창피해요. 5급 사무원이 와도 뭐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창고방 안 들어갈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좀 그래요, 어머님. 이라고 소심하게 반항을 하고 처갓집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왔고 저는 동서 얼굴을 처음 봤어요. 처제가 결혼할 때 제가 그때 맹장이 터져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제 결혼하고 나서 얼굴 처음 본 건데 어디선가 익숙하더라고요. 동서도 제 얼굴을 보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아이고, 맞사위는 9급이잖아. 그걸로 뭐라고 하지 말고 9급인 거 어디서 말하지 말고 5급인 자네가 그래도 예의 있게 잘 모셔야 한다. 라고 말하며 굳이 9급인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얼마나 짜증나던지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약간 돌씹은 기분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동서가 저 혹시 예전에 공공기관 청사 쪽에서 해초 월남쌈이랑 뭐였지? 차돌박이 구이 그거 사장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 거기 완전 팬이었어요. 와, 여기서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왜 접으셨어요? 그거 계속했으면 적어도 진짜 한 100억은 벌었을 텐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머님. 어머님 맞사위가 저 옛날에 근무한 곳에서 진짜 이름 휘날렸어요. 장사 성공해서요. 갑자기 사라지긴 했지만요. 라고 하면서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어머님은 어머, 자네 장사도 했니? 참, 배달도 하고 상하차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다 하면서 살았구만. 라고 말하며 허허 웃더라고요. 그 안에는 밑바닥에서 얼마나 구른 거야 도대체 라는 기저가 깔려있긴 했지만요. 그때 동서가 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봐요. 이렇게 인재가 9급 공무원으로 썩기에는 아까워요. 9급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질을 살리는 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사무관했지만 사실 후회하거든요. 월급도 쥐꼬리에 누구는 명예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런 명예. 라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털어놓았고 동서의 그런 발언은 제가 다시 불지피게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있는 열정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9급 공무원 하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다시 도전해봐야겠어. 동서가 내게 그렇게 말해주고 아내도 나를 응원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다만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장모님은 극도로 싫어하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까 비밀로 하고 진행하자.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저만의 다짐을 하고 저는 장모님 몰래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겸업이 불가능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자기야, 난 자기를 믿어. 그런데 내가 자기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씩 웃으면서 당연하지. 나 이날만큼을 기다려왔어. 정말 나만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행복해. 나 시작해볼게, 사업. 그리고 성공해서 처가댁에서 당당히 인정받을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아이디어를 짰어요. 어떤 요식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요.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이고 집에서 대량으로 반찬을 사 먹는 것보다는 소량씩 먹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걸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반찬 자판 가게를 만든 거였어요. 무인 가게였고 제 예상에 맞다면 정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거든요. 이를 깎깨문 저는 주변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무인 기계를 만들려면 돈이 좀 들었거든요. 아내는 자기야, 내가 이거 평생 모은 적금인데 이거 깰게. 나는 당신이라는 주식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넸고 심지어 저의 소식을 들은 동서도 화이팅 해요. 저보다 훨씬 더 분명히 큰일 할 사람이라는 거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턱하고 자기가 모아둔 돈을 내어준 거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전부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고, 저는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꼬박 그렇게 1년 동안 몸을 갈아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다 보니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그게 소위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밑에 반찬 가게를 만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 순식간에 입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장님 아이디어 진짜 기가 막혀요. 안 그래도 요즘 피곤해서 반찬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수면 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나가서 무인으로 반찬만 사오면 되니까 진짜 획기적이에요.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지점이 늘어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전국에 30개가 넘는 지점이 생긴 거였어요. 그냥 초대박. 그야말로 초대박이었던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날이 찾아올 거라고는 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난 정말로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동서, 그리고 아내가 더 좋아했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제가 구급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랜만에 처가댁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업하느라 1년 동안은 일부러 처가댁에로 안 가고 그랬거든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9급 공무원은 아주 바빠 죽겠지. 그치? 5급 공무원보다 더 바쁘고 아주 1년 동안 처가댁 안 오는 거를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 저리 가라야. 대통령 나가보지. 웜에, 어? 9급이 벼슬이라고 아주 장모한테 온갖 벼슬은 다 부리고 있어, 정말. 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처가댁을 안 간 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죄송해요. 제가 구급 공무원 말고 다른 부업도 하느라 조금 바빠서 어머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자세히는 말 못 드렸지만 정말로 2~3시간 일하면서 돈 버느라 바빴거든요. 화가 나셨다면 정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고 말을 하니 장모님은 그때부터 다다다다다 말로 저를 때리는 겁니다. 아주 오토바이 타고 택배 상하차하고 또 그러면서 돈 번 거니? 어? 어? 내 딸이 얼마나 귀하게 큰지 알아? 내 딸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쁘다고 잘난 놈들이 사귀자고 대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구급한테 시집 보낸 내가 잘못한 거지. 아유, 돈도 못 벌어서 투잡하고 아유 라고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 아내와 동서는 쿡쿡 웃으면서 저를 찔렀어요. 저는 웃으면서 장모님 죄송해요 하면서 여유롭게 장모님의 말들을 받아냈지요. 그때 어머님이 아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뭐하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밥이나 먹자 하면서 밥상으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동서가 어머 대박! 어머님 음식 솜씨가 더 좋아지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웬일이래요 진짜. 어떻게 소스를 만드시고 반찬은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와 대단해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요즘 친구들이 자꾸 여기 근처에 반찬 가게가 생겼는데 너무 맛있고 편하다고 해서 하도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질질 끌려갔더니 웬걸? 거기 너무 좋더라. 기계로 먹고 싶은 반찬을 사고 그냥 계산만 하면 땡인데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맛도 있고 싹 다 당일 생산 당일 팩이라고 하더라고. 엄청 맛있지? 그거 만든 사람 아이디어 낸 사람 아주 대박 날 거야. 나는 딱 알았어. 엄청 맛있어 진짜로. 내부자 됐겠지. 좋겠다 그 사장 가족들. 아이고 나는 사위들이 어디서 그런 사업 하나 콱 물어와서 우리 집 완전히 두둥실 부자 더 부자로 안 만들어주나 몰라 하면서 저를 콱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어머님에게 말해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한 저는 어머님, 그 반찬 가게 사장님이 사위였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는 뭔 질문 같지도 않은 것을 질문하냐. 당연하지. 말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아주 두둥실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명함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제가 1년 동안 사실 구급 공무원 퇴사하고 이거 반찬 가게 만들었습니다. 기계 만드느라 딱 3억 썼고 거기에 와이프랑 동서돈도 들어갔어요. 둘이 무척 응원해준 덕에 제가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슬슬 성과가 나서 이제는 체인점이 30개네요. 어머님, 제가 구급 공무원이라서 우리 와이프 기도 못 살고 항상 저 때문에 처가댁 와서 저 신경 쓰느라 와이프 큰 소리 내고 어머님도 저 구급 공무원이라서 밖에서 자랑도 못했을 텐데 죄송해요. 이제 마음껏 자랑하세요. 제가 그 사위입니다. 라고 씩 웃으니 어머님이 갑자기 후들후들 다리를 떨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진짜니? 이게 진짜야? 아니 막내 사위 말 좀 해봐. 너희들 나를 두고 지금 몰래 카메라 하는 거 아니니? 나 이거 믿어도 되는 거지? 라고 하니 동서가 어머님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형님은 난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감이 정말 남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역시 제가 투자하길 잘했어요.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인수로 100억 제안했다고 하던데.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닙니까,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 큰 사위 초 대박 났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무시하실 상대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어머님은 손바닥을 짝짝 치면서 아이고 내 인생 살판 났네. 살판 났어. 라고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저도 기분이 좋은 동시에 씁쓸했지요. 내가 잘나야지만 무시받지 않고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나는 나 자체로 사랑받고 어머님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허무한 감정이 들 때쯤 와이프가 딱 장모님에게 엄마 반응이 너무 다르다. 그렇게 좋아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사과해. 이 사람 맨날 볼 때마다 구급 공무원이라고 뭐라고 하고 기죽이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성공하니까 돈 잘 버니까 태도 싹 바뀌고 뭐야? 그거 진짜로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엄마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사과해, 네 남편한테. 라고 하니 장모님이 갑자기 깊은 생각에 빠진 얼굴을 보여주시다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내가 정말로 미안했네. 자네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자랑만 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는 친구들만 있는데 그래서 나도 친구들을 빨리 기죽이고 싶은 마음에 사위들에게 기대를 크게 했나 봐. 그래서 자네를 그렇게 못살게 군 거고.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건데 여러모로 자네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정말로 미안하네. 내 진심이야 이게. 자네는 사업으로 성공 안 했어도 좋은 남편이자 내 최고의 맞사위였네.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물이 왈칵 나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내 존재에 대해서 있는 자체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저 이제 행복하네요. 정말로 마음속에 계속 무거운 게 있었는데 그게 싹 내려간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사실 따님, 귀하게 키운 따님 변변하게 좋은 직업도 없는 저에게 시집 보내는 거 힘들었을 텐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동안 무시한 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저희의 사이는 급격하게 아주 좋아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몰랐지요. 사업으로 성공한 것보다 어머님에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받고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느낌을 받은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사업가라는 꿈을 안정적으로 이루게 되었고 아내도 지금 저로 인해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수진아, 나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로 고맙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준 사람인 너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삭막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행복해질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응원해주고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나 당신이 너무나 좋다. 내 마지막 숨결은 당신일 거야. 그렇게 나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게. 정말로 고마워. 사랑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함께하는 우리가 되자.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골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인정받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서려 있는 한스러운 시간들과 가슴 아픈 순간들, 이런 거를 토해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니 가슴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계속 지금 날이 왔다 갔다 하고 오전에는 추우니까 항상 외투 챙겨서 입고 다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랑 비타민C는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버티다 보면 그리고 나아지려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상황은 나아질 거고 지금보다 행복하실 겁니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